여러분들 실제로 제가 Y 뉴트라이트를 어떻게 풀어드릴까? 다양한 버전이 있겠죠. 근데 지금 이 미팅에 참여하시는 분들 자격이 DBC를 갓 수료하시고 정말 아미삽 한번 내가 제대로 배워서 내 인생의 멋진 대안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여기 또 참석해서 이렇게 같이 배우시기 때문에 정말 진짜 쉽게 아주 쉽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뉴트럴라이트를 잘 전달할 수 있게 된 저의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여기 있는 이제 저의 마인 뉴트럴라이트 스토리입니다. 엄마가 아플 때 저를 가졌고, 그리고 10달 내내 입덧을 하셔서 뭐 음식을 제대로 못 드셨고, 그리고 저를 이제 낳고 나서도 계속 아프셔서 돌도 되기 전에 이제 젖을 그만 먹게 되는 그러니까 뱃속에서도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그리고 뭐 양육 과정에서도 좀 어릴 때 뭘 영양을 제대로 잘 못 공급받았기 때문에 기관지염, 편도선염, 폐렴, 기침, 중이염, 여기까지는 제가 중학교 때까지 그냥 어려서부터 계속 저를 괴롭히던 질병이었습니다. 기관지염, 편도선염, 폐렴, 기침, 중이염. 그래서 아이인데 한의원에 가면 노인의 맥, 곧 이제 돌아가실 수 있는 아주 이제 인생을 오래 사시고 굉장히 쇠약한 노인의 맥, 서맥이라고 해서 아주 천천히 맥이 뛰었고, 꼬마였을 때 늘 만성 피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40살 넘어서 처음으로 숙면을 처음으로 이렇게 잡았거든요. 40살 넘어서. 그러니까 40이 되기 전에는 늘 이렇게 깊이 잠을 못 자는 불면증 또는 이제 수면 장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면증도 있었고, 자면서 모든 소리가 다 들리고, 늘 또 꿈을 아주 많이 꿉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자는 동안 꿈을 한 10개 정도 꾸는데 깊이 자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거거든요. 깊이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다양한 꿈이 다 생각이 났었고, 그리고 무기력증도 있었고, 손발은 어릴 때부터 늘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임파선염, 장염, 방광염은 이제 20살이 넘으니까 요 앞에 요것들을 같이 하면서 이제 추가된 질병이 임파선염, 장염, 방광염,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소변을 이렇게 많이 참는 일을 했어가지고 방광염은 늘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질병이었고, 어릴 때부터 얼굴이 샛노래가지고 어른들이 봤을 때 얘는 안색이 너무 안 좋다. 그냥 뭐 건강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도 얘 되게 아픈 아이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중학교 때 위염, 출혈성 균계양 뭐 이런 걸 알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막 응급실 이런 데 막 실려갔었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좀 많이 깜짝깜짝 놀랬던 그런 질병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0대가 되면서 담석증이라는 질병도 있었고, 20대 후반에는 자궁암이 아닐까라고 염려했었는데 다행히 자궁 근종이었으나 사이즈도 너무 컸었고 조금 염려가 되는 그 정도의 그런 생각해 보니까 되게 얼리 아답터였다. 어린 나이에 자궁 근종도 있었고, 30살에 폐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그게 심각한 줄 몰랐는데 1년 정도 또 폐경도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성대 결절이 있었는데, 지금 제 목소리 너무 괜찮죠? 이렇게 허스키한 목소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전에는 제가 목소리가 이제 굉장히 허스키하고 오전에는 말을 못할 정도로 늘 감기 걸렸어? 라는 그런 목소리였거든요. 수술하지 않고 목소리도 이렇게 이제 복구가 되었고, 그러니까, 사막 같은 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염증 덩어리였고, 늘 건성이었고, 항상 그냥 건성도 아니고, 제가 지나간 자리에는 헨젤과 그레텔 이렇게 보면 빵가루 이렇게 부스레기에
공장에서 이제 자기들이 지나온 길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얀 가루가 제가 지나간 자리에는 다 있는 그런 악건성이었고, 건강이 이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늘 좀 위축되어 있고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진통제, 소염제, 항생제, 응급실 한약, 보약, 침, 뜸을 중1 때부터 또 한의원에 가니까 뜸을 또 이렇게 떠주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 늘 의사 선생님들이 영양제 하나 맞자, 이렇게 해서 돈이 많이 드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어릴 때부터 쭉 이런 질병을 알아왔고 병원도 너무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여기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저는 진짜 다 뉴트리라이트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메이 사업을 이렇게 접하시고 이 뉴트리라이트가 얼마나 대단한지 잘 모르는 리더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저에게 뉴트리라이트는 저를 정말 다시 살게 해준 고마운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브랜드이길래 이 숱한 질병이 다 좋아지는 건가? 아, 정말 그런가? 저는 좀 명품 좋아하거든요. 그 명품을 좋아하는데 거의 모든 명품에는 브랜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 스토리를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 뉴트리라이트랑 가장 닮은 브랜드가 이 에르메스더라고요. 요 분 되게 고집스럽게 생겼죠, 그죠? 티에르 에르메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에르메스를 이제 만드신 분입니다. 나는 혁신과 전통의 가치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한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바꾼다. 너무 멋있죠. 그리고 많은 명품 브랜드들이 알고 보면 하나의 거대 기업 안에 이렇게 속해 있는데 에르메스는 지금도 가족 경영, 이 철학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그런 거대 그룹에 이렇게 합병되지 않고 자체 브랜드를 고집하고 있고 진짜 가족 경영 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아메이랑 너무 닮았고 우리 뉴트리라이트랑도 너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히 뉴트리라이트를 에르메스급의 정말 명품 건강보조식품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메이 센터에 가면 뉴트리라이트 브랜드 스토리북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진짜 사실은 좀 쇼킹했습니다. 브랜드 스토리북이 있다고? 얼마나 자랑할 게 많으면 브랜드 스토리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참 좋아하고 또 소비자분들하고도 많이 공유하는 책이거든요. 같이 공부하는 책인데 정말 좋은 내용이 많은데 그중에서 저를 가장 좀 매료되게 한 게 이 사진입니다. 뉴트리라이트는 건강보조식품 회사입니다. 그 브랜드인데 여기 보면 뉴트리라이트 Agricultural Research Center라고 해서 농업연구소 이 전경이 있습니다. 와, 건강보조식품 회사가 농업연구소를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핵심이라는 거죠. 이 뉴트리라이트라는 이 브랜드에서 핵심 연구소라는 거죠. 야, 정말 특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티에리 에르메스보다 조금 더 고집이 세게 생긴 이 칼렌보그라는 분께서 이 뉴트리라이트를 창립하셨습니다. 이분이 1920년대 중국에 근무를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되고요. 여튼 중국에서 어떤 영감을 얻었냐면 사람이 이렇게 건강해지려면 반드시 식물이 함유하고 있는 영양소 그게 필요하다. 그걸 추가적으로 먹어야 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미국으로 다시 건너와서 이 세계 최초의 식물 영양소를
상용화하는 제품으로 만드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식물이 함유하고 있는 영양소 그 전부가 유용하다고 믿고 있었던 것은 그 당시 나 혼자뿐이었다. 그러니까 1920년대니까 우리 일제시대입니다. 그때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삼시세끼 밥 먹는 것도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뭐 아주 중요한 미션이었기 때문에 뭐 영양소, 식물 영양소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이런 생각을 하고 그걸 이렇게 어떤 그 상품화 하는데 성공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건강보조식품 세계 최초의 더블엑스를 만드셨는데 그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식물 영양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식물 영양소 그러면 지금은 좀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식물은 동물과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동물은 위협하는 여러 가지 외부 공격 요인으로부터 도망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은 그 자리에서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식물을 어떤 공격하는 외부 요인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뿜어내는 그 물질이 식물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우리가 이제 색깔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빨간색의 어떤 파이토칼라, 식물 칼라가 가지고 있는 건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많고요. 보라색은 안토시아닌, 초록색은 루테인, 흰색은 알리신, 그 다음에 오렌지색은 카로티노이드. 이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식물 영양소가 있거든요. 요 정도 그냥 괜히 색깔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를 세계 최초로 하신 분이 칼렌보그 박사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거기에 추가된 게 비타민, 미네랄, 요 5대 영양소까지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막 지나면서 6대 영양소 해서 물과 식이섬유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전 세계 영양학자들이 인간이 건강하려면 식물 영양소도 우리가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식물 영양소가 최근에야 이렇게 7대 영양소로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 전부터 이거의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꾸준히 어떤 철학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신 그 칼렌보그 박사님의 정말 고집스러운 그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없었으면 지금 이게 7대 영양소까지 이렇게 등극이 될 수가 없었을 것 같거든요. 정말 선구자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 스토리북에 보면 대를 잇는 브랜드 철학이라고 해서 칼렌보그 박사님이 이거에 영감을 받아서 어떤 현실화했고, 그리고 칼렌보그 박사님보다 뉴트리라이트를 가장 오랫동안 많이 먹었던 분이 그분의 장남이세요. 샘 램보그는 그 1936년에 태어나셔가지고 아예 아버지의 어떤 그 가업을 잇기 위해서 UC 버클리에서 생물 물리학 박사를 취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뉴트리라이트사의 CEO이면서 뉴트리라이트 연구소 소장님이시고 뉴트리라이트 과학자문위원회를 맡아서 진짜 뉴트리라이트를 가장 많이 경험했고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분이 샘 램보그십니다. 저는 이것도 되게 감동이거든요. 아메이라는 회사가 뉴트리라이트를 이렇게 인수를 했을 때, 그냥 보통 기업이면 그냥 그 CEO를 교체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뉴트리라이트를 가장 잘 아는 분. 그래서 칼렌보그 박사님이 계속 CEO를 하셨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그 샘 램보그 박사님이 이어서 이렇게 뉴트리라이트를 지금 경영하고 계시거든요. 이것도 감동인데 뉴트리라이트의 연구소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거기서 많은 연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각각의 연구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어떤 연구 실적과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지만 뉴트리라이트 철학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샘 랜도그 박사님만큼은 아니겠죠. 지금 현재. 그래서 뉴트리라이트에 있는 많은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다가 뭐가 막히고 이게 맞나 막 이런 고민이 생겼을 때 그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 있답니다. Ask to Sam. 쌤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연구원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 정말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내가 이게 하는 게 맞나 이런 갈등이 생길 때 다들 샘 랜보그한테 물어보자. 샘 랜보그한테 물어봐. 이게 그 연구소 직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서로에게 하는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멋지죠, 그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연구 실적뿐만 아니라 이 철학을 지키기 위한 그 기준, 이 되어주는 분이 지금 현재 뉴트리라이트를 이렇게 경영하고 계신다라는 것도 참 멋진 일이고,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의, 연구원들의 어떤 그 명확한 지침이 되어주는 것도 참 감동적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농업이라고 농업연구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식물이 가지고 있는 유용한 그 영양소를 이 제품으로 담는 거가 이 회사가 다른 건강보조식품이랑 완전 차별화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자사 농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제 스토리텔러로 일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너가 만약에 이 주인공이라면 이라는 그 화법을 많이 써서 아이들과 토론도 하고 그 상상하게 하고 유추하게 하는 수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자, 지금부터 여기서 들으시는 모든 리더님들이 뉴트리라이트라는 건강보조식품 회사의 사장이 한번 되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사장입니다. 나는 정말 좋은 건강보조식품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이 건강보조식품에 식물 영양소를 넣어야 되겠어. 농장을 하나 일구자. 라고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뉴트리라이트 농업연구소는 여기 LA에 있고 지금 현재 여기가 그 이제 본사 같은 거죠. 그런데 그 농장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결정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키우고 싶은 식물에 가장 영양소가 많은 식물을 키우고 싶은데 재배 환경이 아주 뛰어난 그 입지가 요 연구소로부터 차로 17시간, 차로 한 20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1박 2일만 가기에도 힘든 곳이죠, 그죠? 그런 곳에 떨어진 곳에 아주 좋은 입지가 있다라고 쳐요. 거기에 농장을 하시겠습니까? 운영을 하시겠습니까? 너무 막 그 의지가 막 이렇게 우리가 의지가 하늘을 찔러서 그래 여기 하나 농장을 만들 수도 있죠. 그쵸? 근데 여기서 진짜 너무너무 멋진 생태육 농법으로 농장을 가꾸고 원료식물을 재배를 해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근데 미네랄이 아주 풍부한 식물을 키우고 싶어. 미네랄이 많은 토양을 찾다 보니 멕시코에 7개의 활화산이 지금도 그 화산 활동을 하고 있는 그곳에 미네랄이 너무 풍부한 것 같아. 국경을 넘어서 여기에 농장을 설립을 할까요? 거기서 식물을 키우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제가 사장이라면. 그냥 이거 하나로 충분해. 우리는 워싱턴 트라웃 레이크 농장만으로도 충분해. 이걸로도 우리는 마케팅에 성공할 수 있어. 나머지는 그냥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든지 그냥 농부들에게 이런 식물을 키우는 농부들에게 농작물을 사서 하든지 그건 그렇게 해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결정을 합니다. 국경을 지나서 파라산 지형에 있는 농장을 또 개간을 해서 진짜 미네랄이 풍부한 물냉이나 그다음에 알팔파 이런 파슬리 이런 작물을 이 화산 활동을 하는 그런 지형에 개간을 해서 거기서 원료 식물을 재배를 합니다. 근데 또 더
좀 약간 이게 실화야? 라고 저는 사실 믿기 어려웠거든요. 저기 아마존을 지나서 브라질 진짜 열대 우림 지역에 또 농장을 또 개간을 해서 합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한 아세로라 체리를 키우기 위해서. 자, 미국에 회사가 있고, 그리고 멕시코, 브라질, 그리고 미국에서도 나의 본사와 엄청 떨어진 곳에 또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농업연구소도 원래는 농장이 있었거든요. 농장이 있었는데 인구가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계속 많아지니까 그냥 도시화가 되니까 공해가 예상이 돼. 그래서 자체적으로 농장을 폐쇄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농업연구소를 그냥,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는 제품을 만듭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이런 결정 보통의 기업들은 할 수 없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요 지도 하나만으로도 저는 뉴트럴라이트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의심을 하죠. 그래서 그 뉴트라이트 브랜드 스토리북에 보면 요 사진이 딱 나옵니다. 여기가 아까 워싱턴 주에 있는 트라울레이크 농장인데요. 여기 그 눈 덮인 만년설이 덮인 그 캐스케이드 산맥에서 굉장히 가까워 보이지만 가깝지는 않겠죠. 여기는 꽃이 피고 저기는 눈이 덮여 있고 거리상으로 굉장히 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 산이 그러니까 아주 또렷하게 보이는 이유는 너무너무 공기가 맑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깨끗한 공기를 이 사진 하나로 설명할 수 있고요. 이거는 에크네시아라는 감기 증상에 아주 효과가 있는 그런 허브인데요. 이 허브를 키우기에 가장 최적한 농장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멕시코의 엘 페타칼 농장, 제주도에 가면 물도 맛있고, 그래서 우리가 삼다수 사 먹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 가면 그 야채들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맛있는 물, 맛있는 야채들의 이유가 그 한라산이 지금은 화산 활동을 하지 않지만 과거에 화산 활동을 했던 화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산 흙이 많아서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미네랄은 맛을 결정합니다. 맛. 그래서 근데 여기는 7개의 활화산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미네랄이 풍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미네랄이 풍부한 식물을 키우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 우바자라. 딱 봐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저는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열대 우림이기 때문에 그냥 습식 사우나 같은 그런 그 기후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전 세계 아세로라 체리의 80% 이상이 우리 우바자라 농장에서 이렇게 키워지는데, 우바자라를 갔다 오신 우리 한국 아메이 본사 직원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판타지 소설 같더라고요. 이 농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판타지 소설을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리더님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공해가 없는 이런 거 우리 너무 힘들어서 다 비닐하우스에 키우고 온실 재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자라는 식물들은 식물 영양소가 적기 때문에 가장 식물 영양소가 풍부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뉴트리서트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정말 감동입니다. 뉴트리라이트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식물을 이 자사 농장에서 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작물은 토양과 기후 조건이 맞는 특정 지역에서 자라는 곳에는 이렇게 뉴트리서트라고 해서 뉴트리라이트에 공급해 줄 수 있는 농장과 계약을 맺는데요. 모든 노하우를 다 이렇게 공유를 한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눈길을 끌었던 게 이겁니다. 정기적인 감사. 우리가 요즘은 다양한 경로로 우리가 제품을 많이 사기 때문에
홈쇼핑이나 이런 데 막 올라오는 제품들 보면 거기도 그 QA라고 해서 품질 그 검사를 하거든요. 하는데 처음에 딱 한 번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 회사에 가서 정말 잘 지켜지고 있나 그걸 처음에 딱 한 번 하고 그 제품이 계속 팔리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기적인 감사를 계속해서 이 지속 가능한 영농 원칙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뉴트럴리티 철학을 그 농장들과 공유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한 감동 포인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 요거 하나 보시면 됩니다. 제가 나중에 요 PPT를 공유할 거라 요거는 꼭 한번 챙겨 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한 11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저는 소비자분들한테도 좀 같이 보자라고 같이 봅니다. 보기 싫다고 하죠. 안 봐도 된다, 그냥 됐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니, 그냥 우리 즐겁고 웃자고 유튜브 영상 20분, 30분짜리도 보는데 내 건강을 책임져주는 건강보조식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정도 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아미가 만든 영상도 아니고 EBS에 방영된 영상이다. 그리고 이거 12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도 너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지 못하겠니? 라고 이렇게 하면 거의 다 보십니다. 그래서 꼭 같이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이 방금 영상에 있는 내용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원료식물을 훌륭하게 키우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 나오는데요. 이 원료식물을 심기 전에 이미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왜 텃밭 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그냥 질소 비료,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건강을 좀 특별하게 신경 쓰고 싶으신 분들이 텃밭을 이렇게 해서 그 집에 채소들을 다 이렇게 직접 가꾼 걸 이렇게 드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안 하십니다. 공기 중에 질소를 땅에 불어넣기 위해서 콩과 식물을 심고 지렁이를 넣어서 밭을 정리를 하고 그 콩과 식물이 다 이렇게 온전히 토양에 퇴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시트를 덮어서 이렇게 하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질소 비료를 쓰시거나 아니면 그런 게 다 혼합된 그 흙을 쓰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그 비료나 이런 것들이 다 혼합된 흙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건강보조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료식물 재배하고 그리고 텃밭 하시는 분들 주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비싼 농약 쳤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농약을 안 치면 키울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옆에 밭에 벌레들이 내 밭으로 다 온대요. 그래서 텃밭을 하시는 분들이 뭐라 하냐면 이거 비싼 농약 쳤어. 그래서 제가 비싼 농약이 뭔데요? 라고 여쭤보니까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가는 농약이래요. 그게 비싸대요. 근데 이걸 이제 그냥 내다 팔기 위해서 키우는 작물들은 농약을 계속 쓰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가 와도 씻기지 않는 딱 이렇게 접착제 같은 그런 농약을 쓴대요. 그래서 요거는 물에 씻기는 농약 썼기 때문에 잘 씻어서 먹으면 돼라고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뉴트럴라이트는 농약, 화학비료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국 저희가 이렇게 농업을 하는 사람들을 본 게 그냥 우리 주변에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들이시기 때문에 부지런한 농부들은 그 토양을 잠시도 쉬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엄청난 농법으로 원료식물을 재배를 하고 그러고도 혹시라도 토양에 영양이 떨어질까봐 3, 4년 재배한 밭은 반드시 1년간 휴경 기간을 둔다라는 거죠. 진짜 이거 정말 보통의 회사들은 절대 할 수 없는 판단이고,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자연,
에서 키운 원료 식물이 식물 영양소로서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그 철학을 계속 지키기 때문에 이 베스트 오브 네이처라는 이 그 모토 아래 이런 것들을 정말 좀 제가 생각할 때 좀 과할 정도로 이렇게 지켜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지렁이, 그 다음에 수확이 끝난 밭은 제초제로 샥 이렇게 정리하지 않고 이 양들을 풀어서 밭을 다 정리했는데 얘네들 보십시오. 비쩍 말라 있습니다. 그 옥수수 사료 먹고 자란 양이 아니라 이 풀 뜯어먹는 양이라 그렇게 막 살이 많지 않죠, 그죠? 건강한 식물을 먹은 양들, 그 다음에 무당벌레로 이렇게 해충을 잡고, 그리고 해충이라 하더라도 그 기본적으로 생태계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해충 피난소를 그 밭 중간중간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수확을 많이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양가가 높은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영양가가 제일 풍부할 때 농작물을 수확을 합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제일 풍부할 때. 만약에 이 식물이 새벽 3시에 수확하는 게 가장 영양소 파괴가 적으면 새벽 3시에 이렇게 수확을 하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진짜 이런 걸 알면 알수록 이렇게 경이롭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식물한테 아무 물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수질을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마시는 물보다 더 좋은 물들을 이 식물들한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기 위해서 거의 다 이렇게 지하 150m 이상으로 깊이 파서 이렇게 그 물을 계속 이렇게 식물들한테 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원료식물을 잘 키웠다 하더라도 어떤 과학이 또 뒷받침되어야 되죠. 그리고 건강보조식품이지만 우리가 먹었을 때 몸에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GMP 기준에 딱 맞춰서, GMP가 뭐냐면 우수 제조 기준이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FDA가 정하는 제조 품질 그 관리 기준으로 안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다 확인되어야 되고, 효능에 대해서도 검증이 되어야 되고, 품질에 대해서도 다 확인이 되어야 되고, 순도 이런 기준에 다 적합하게 생산됨을 보증하기 위해서 만든 제조 기준입니다. 이거에 너무 잘 맞추어서 만들었다고 해서 GMP 명예의 정당에 입성한 건강보조식품 브랜드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별표 5개인데요. GAP라고 해서 우수 농작 관리 기준도 다 준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준이 어쩌면 뉴트럴라이트가 이런 기준이 되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도 다 검증이 되었고, 그리고 자체 기준으로도 너무너무 높고 까다로운데 그것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뉴트라이트 과학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과학자문위원회가 있어서 여기 보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건강 영양 유전학 등 아주 특별한 연구 실적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글로벌 위원회인데요. 저는 여기 있는 분 중에서 이분밖에 모릅니다. 샘 램보그, 칼 램보그, 지금 아드님, 지금 현재 뉴트라이트 CEO시죠. 이분밖에 모르는데 제 소비자 중에 서울대 약대를 나와서 집에서 아기 키우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수님이다 하면서 이분을 아시더라고요. 서영준 박사. 그래서 이분이 자문위원회 위원이라고요? 해서 그 친구는 이 사실 하나로 본인하고 본인 가족들 다 뉴트럴트를 먹입니다. 정말 애용자이거든요. 이유가 이분은 굉장히 학자로서 자부심이 크신 분이라 이런 외부 프로젝트도 잘 안 맡으시고 진짜 우리나라에서 식물 영양으로는 아주 권위가 높으신 분인데 함부로 어떤 기업과 이렇게 공동 연구를 하지 않는 분이시래요. 이분이 자문위원으로 계시다고 뉴트럴라이트 대단한가 보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리더님들도 이런 에피소드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간다. 뉴트라이트 너무 멋진데,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데, 그거 철학만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개인 맞춤 영양 시대여서 너무너무 엄청난 일을 또 계속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진짜 우리들에게 큰 비전으로 와닿았던, 지금도 우리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너무너무 핫하죠. 이런 것들도 계속 어떤 철학이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계속 새로 나오는 것들 정말 발맞추 이 세상의 흐름에 굉장히 앞장선다라는 선구자의 역할을 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역사와 철학이 베이스에 없다면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를 할 수 있을까? 좀 갸우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짜 뉴트라이트는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간다. 라는 이 모토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1934년에 이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이면 딱 90주년이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으로 봐도 엄청난 거죠. 근데 90년, 100년, 어쩌면 그 이상도 계속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먹을 수 있고 내 가족의 건강,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를 그냥 태어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저는 너무너무 많이 반건강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뉴트리라이트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제가 먹을 수 있는 가격에, 이 제품을 먹을 수 있는 게 진짜 감사합니다. 이 회사가 만약에 백화점에 만 판매가 되어지고 TV에 광고를 하고 이러면 저는 이 가격에 절대 못 먹을 것 같거든요. 이런 유통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이 제품을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을 끊임없이 지켜낸다라는 게